우리가 많이 크지도 않는 우리 고추가 보면 우리나라의 집집마다 먹는 먹거리로서는 많이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 고추 재배에서는 여름에 겨울에 하우스에 모든 봄열 가을에 이제 먹는 단계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고추가 이제 하우스 재배하느냐 노지 재배하는 차이인데, 이 고추는 우리가 노지 재배하는 것 같으면 기비를 요소 한 포에 이 100평 기준입니다. 100평 기준 요소 한 포에 올 코팅이 32에 77 7-7이라는 기록가 있고, 여기 앞에 30부터 해가지고 비료가 있더라. 그럼 요거는 전체가 코팅이 되어 있으니까 비료가 천천히 나와요. 노지에 심어서 봄에 우리가 일찍 심어서 고추가 많이 안 먹더라. 그리고 그 뒤에 요소 먹고 요소가 줄어들 때 이 비료가 녹아 나온다. 그리고 그 뒤에 추비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완효성이라는 비료 있어요. 완효성은 18에서 22%까지 나와요. 그런데 요거는 질소만 코팅이 되어 있고, 인산하고 가리, 칼슘, 마그네슘 이렇게 질소, 인산, 가리, 마그네슘 안 들어 있습니다. 질소만 코팅이 되어 있고, 인산, 가리, 칼슘 요거는 무 코팅, 코팅이 안 돼 있대. 요건 코팅이 안 돼 있습니다. 무 코팅, 요건 코팅이 안 돼, 요건 코팅이 돼 있다. 그리고 완효성 비료를 썼을 때는 이 C값이 올 코팅보다 높게 나오는데, 실질적인 비료는 낮게 나온다. 그럼 비료값으로 보면 어떠냐면, 올 코팅이나 완효성이 요소, 질소, 코팅 10%에 약 10,000원 정도는 하는 거다. 10,000원 정도. 그래서 30%다. 여기 가격이 비싸도 비싼 게 아닌 것 같더라. 비료량으로 보면. 근데 요소는 한 포에 15,000원에서 12,000원대. 근데 올 코팅은 가격대가 3만 몇천 원이에요. 그래서 올 코팅은 어디에 쓰는 비료냐면, 수도용의 수도작, 벼논에 쓰는 비료가 그 사이에 척초 비료를 쓰는 거고, 완효성도 이제 수도작에도 쓰고 이제 바짝모래까지 이제 응용해 쓰고 있는 그런 단계다. 그래서 코팅의 비료는 질소 코팅 10% 약 10,000원대 지니까, 질소량이 코팅이 되어 있다고 해서 손실 간 건 아니다. 이게 얘보다 얘가 한 10,000원 정도 비싼데, 프로수가 질소 함량이 한 10% 정도 더 들어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료를 넣으면 고추가 자랄 때 처음에 열 때까지 큰 질병 없이 잘 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고추가 주렁주렁 열었을 때, 열고 난 다음에 우리가 문제가 되거든요. 이렇게 기비 작업을 하고, 요거는 기비, 여기까지가 기비. 그럼 고추를 심기 전에 우리가 두덕을 만들어서, 이 두덕 위에 우리는 골을 만들고, 골 작업 후에 유막 코팅을 해가지고 심은 고추가 요거예요. 아까 가진 요 파란 거하고 가진 요 고추는, 이 고추, 이것들이 병이 없어요. 고추를 순천 주간에 골 작업하고 골을 만들어갖고 유막 코팅을 하고, 그 다음에 비닐 멀칭하고 난 뒤에 또다시 유막 코팅을 하면 되겠다. 이렇게
두 번을 한 거죠. 유목 코팅을. 그러고 나니까 6월 말까지 벌레가 먹는 게 없더라는 거죠. 응애도 없고 총체도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고추 심을 때는 유막 코팅이라는 게 상당히 좋더라. 이거는 황금원원고에서 개발 응용해가지고 활용해 보고, 기름 소독은 이제 남도 촌는 신태수 씨가 개발해 알려준 거고, 기름 요렇게가 심어가지고 고추 심기 전에 멀칭 위에다가 유막 코팅을 하는 거와, 그리고 우리가 골자독하고 유막 코팅하는 거 이 두 가지 다 효과는 좋더라. 그래서 비닐 멀칭하고 유막 코팅하니까 아주 좋더라. 그래서 유막 코팅은 물 20리터에 식용유 약 700cc에서 요거는 약 2리터까지도 써도 된다. 그리고 퐁퐁은 100에서 200cc까지 써서 이 두 개가 뽀얗게 해석되기 위해서, 이거는 작물에 살포하지 말고 밭 비닐 위에나 밭 가에 두둑에나 살포해서 그 시기에 벌레들이 냄새 나서 기피하도록 산란하나도 해주면 좋다. 콩콩이 두 가지인가 세 가지인가 있는 거. 기름이 잘 해석되는 거 쓰면 됩니다. 퐁퐁은. 그러니까. 네, 그래서 유막 코팅을 이 바닥에 해놓으니까 6월 말까지 어떨 때는 8월 초까지 병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심기 전에 전 작업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맞이하는 게, 우리가 정식에서 고추나 여름 배추나 이 정식에서 작물들이 모종을 쓸 때는 우리가 수박, 호박 이런 모종을 쓰고, 또 고구마 덩굴을 쓸 때는 우리가 덩굴을 연면식에 적시도 되고, 정식 전 육로에 여기에 물 20리터에 그린 60cc에 설탕 120g을 혼합해서 물조르고 조가 심거나 담가가 심었을 때 효과가 좋더라. 이건 어떤 작물에도 동일하게 해당됩니다. 변온에 해당되기도 하고 일반대에 해당되기도 한다. 한 개도 물에 저도 하나 안 먹더라고. 네, 그렇죠. 벼 육로에 이렇게 심으면 물에 담기도 안 죽죠. 효과가 엄청 좋아요. 그리고 또 가지 분열을 잘합니다. 정식하고 나서 뭐가 가지 분열 탁단을 잘하죠. 우리 영심이 있다니까. 네, 네, 탁단을 잘한다. 그래서 요 방법이 상당히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 우리가 턴을 재배는 아무것도 못하고 두어야 되는 거고, 턴을 재배가 아니라면 우리가 노지 같은 경우는 맹물을 뿌려서 그 다음에 또 맹물을 아침 저녁을 뿌려주거나 낮에 더 뿌려줘야 돼. 그러면 얘가 생기 환경이 더 빨라진다. 그럼 심을 천천히 안 생긴다. 울퉁불퉁하게 천천히 안 생긴다. 그거는 뿌리의 활착도를 빨리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 방법을 쓰는 거다. 그래서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정식 후에 맹물 시비. 맹물은 하면 좋고 안 해도 하락하는 강제성이 있는 거 아닙니다. 맹물은. 그래서 맹물 시비. 맹물 시비에서는 이제 1회를 할 수 있고 3회도 할 수 있고 많이는 5회도 할 수 있다. 이 횟수에 비례해서 맹물 시비를 많이 하면 많이 한 만큼 연면 시비 더 잦아야 됩니다.
맹물 시비를 2, 3회 했을 때 1에서 3회 정도 했을 때는 요 정도 했을 때는 2 내지 3일에 연면식을 한번 해라. 맹물을 5번 뿌렸을 때는 1 내지 2일에 연면식을 한번 해라. 이 차이가 납니다. 잎의 영양이 이동해서 뿌리는 빨리 내리겠지만은 상대적으로 잎이 얇아져서 안 자라요. 요 방법을 하우스하는 밀양 쪽에 몽환 쪽에 적는 분을 가르쳐 드리더만은 보름 동안에 고추 심어놨고 영양제는 한 번이나 2번 하고 하루에 5번씩 물을 뿌리놓고 보름 뒤에 와가지고 대표님 고추가 안 큽니다. 그러게 물만 뿌리실 건데 하니까 고추 살찌면 물만 계속 뿌려. 영양제 골드 그리 골드 카라 그거 뭐 영양제 효과 있을까요? 내 말 안 듣고 지 마음대로 물만 계속 뿌리는 거야. 맹물 심이만. 맹물 심이만 치게 하니까 살이 쏙 빠지가 고추가 절대 안 커요. 하우스 고추를 가을에 심었는데 노랗탱탱 해가지고 가만히 그냥 해요. 노랗게 해가지고 맹물 시기는 정말 좋은 거 맞다. 맞는데 이 효과는 알면 알수록 미궁에 빠질 수 있어요. 좋다고 열심히 맹물 그 다음날 샹샹거든. 우와 좋았다. 내일 뿌리고 모레 뿌리고 한 3일 뒤되면 살살살살살 나빠져. 왜? 잎에 지상부 잎이 살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성장분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내려갔다 올라갔다가 그럼 이제 잎이 살이 빠졌으니까 영양 생산이 적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잎만 커 있죠. 그럼 잎만 커 있으니까 잎 두께가 얇아져서 탄수화물이 없는 행태입니다. 탄수화물이 없으면 잎이 큰 잎에서 저녁에 뭐 양수분을 먹을 수 없어요. 몸속에서 완충 역할을 하는 것은 잎 속에서 우리가 잎 속에서 충전을 할 수 있는 것. 충전할 수 있는 것은 이 충전 속에서는 탄수화물이 있고 이 탄수화물은 근권에서 먹은 질소분이에요. 잎에서 탄수화물을 정리한다는 것. 이 내용은 뿌리의 질소다. 소화시켜. 뿌리의 질소가 탄수화물로 와서 변환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뿌리에서 질소분을 소화시킬 수 있는 조건이 맹물 시비가 아니고 탄수화물이 내려가야 돼요. 그럼 맹물을 계속 뿌려서 어떻게 탄수화물에서 맹물이 내려간 거죠. 그래서 뿌리가 이제 설사라고 있어요. 일을 못해. 그럼 우리가 여름에 고추밭에 물이 들었으면 뿌리에 들어있으면 고추가 싱싱하게 잘 커 있어요. 물에 담가놨으니까. 감나무 가지나 이런 우리가 뭡니까 삼각가지 이거 잘라서 아까 머리에서 물에 담가오라 그랬죠. 안 시들죠. 그런데 고추는 뿌리가 물에 담겨 있잖아요. 물 들었을 때. 그런데 잎이 시들고 있어요. 뿌리에 물이 가득인데 잎이 시들고 있다. 그 말은 뿌리가 설탕하고 있다는 거죠. 뭐 때문에? 잎에 탄수화물이 없었어. 잎에 설탕물이 없다. 맹물을 많이 뿌리는 건 좋은 장점은 있는데 순간적으로 힘을 발휘하는 장점이 있는데 얇아져서 뿌리에서 양수분을 저녁에 기공을 닫고 뿌리에서 가진 영양소를 잎에 충전을 못해. 왜? 설탕이 없는데 충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충전 자체가 안 돼. 설탕이 있어야만 잎에 충전이 돼. 잎 속에. 질소가 있어야 충전이 되고 잎에는 탄수화물이 있어야 충전이 돼. 탄수화물 없는 상태에서 잎에 영양이 저녁에 먹어가지고 잎에 적당히 먹고 나면 그 이상 못 먹어. 뱉어버려. 그럼 잎 끝에서 여기서 일액이 튀어나오겠죠. 일액 물방울이 타고 내려가서 요놈이 여기 내려가 멈추면 이 자리 다 병이 되는 거예요. 여기 타고 여기 내려가서 여기 많이 멈추면 이 자리가 썩어버리고 내려가서 흙에 묻어가 여기 있으면 여기 묻어서 고추가 썩으면 청고병, 역병. 이름 모르면 이름이 2가지입니다. 바이러스, 바이러도 2개도 병이 아니고 청고병, 역병도 병이 아니라 이름 2개짜리는 병 아닙니다. 성도 이름도 이상해지는 것들은. 그래서 여기에 가서
흙에 묻어서 요 농도가 농축량이 늘어나서 여기에서 균이 발생했다. 그래서 그 균이 촉수를 뚫고 식물체를 먹어서 흰 곰팡이도 피기라고 열게 됩니다. 근데 여기 죽을 때 뽕, 요 뿌리는 하얗게 살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하얗게 뽀얗게 살아있다. 이게 충전이 될 수 있는 양으로 만드는 거는 뿌리에서 질소분이 잎으로 와야 되는데 이 역할을 못할 때는 우리가 연면 시비에다가 설탕을 직접 쓸 수 있다. 연면 시비에 이 설탕 양이 작물이 곰팡이가 피거나 때가 묻어서 안 되는 거, 얼룩이 져서 안 되는 것들은 적게 설탕 써야 되고 때가 생기거나 얼룩이 생기도 되는 것들은 설탕 농도를 더 쓸 수 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얼룩이 져도 되는 게 뭐 있습니까? 무, 배추, 어릴 때 얼룩이 져도 괜찮아요. 무, 배추, 당근,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파리 구근을 먹거나 이래 해도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설탕을 위에 살포해도 곰팡이가 피도 품질하고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런 것들은 괜찮다. 근데 잎을 보고 상태를 보고 때깔을 보고 먹는 거 있죠. 상치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거에서는 설탕 농도를 높여서 때가 끼면 안 된다. 네, 그런 거죠. 설탕은 최대 얼마까지 쓸 수 있냐? 최대 많이 쓴 사람이 물 한 말에 1kg까지 쓴 사람이 있습니다. 20리터에 1kg. 왜 1kg 썼을까요? 원인이 모종이 많이 컸어. 여름에 제주도에서 모종이 많이 컸다. 브로콜리나 비트나 양배추가 단단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많이 자라니까 이놈 못 크게 하려고 설탕을 물 한 마리에다 1kg 쳐놔도 이는 모종이 안 죽어요. 이 단단한 놈이거든. 그런데 단단하지 않은 놈은 이게 그 절임이 될 수 있거든요. 절임이. 쏙순이라도 안에 쏙순이 부드러운 거 있잖아요. 대추, 상추 같은 거 쏙순이 부드러운 거는 설탕 농도가 높고 잎이 녹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1kg까지 말고 우리가 최대한 쓸 수 있는 양이 약 500g까지 500g까지 쓸 때는 극한 처방이에요. 그건 비 오기 전에 고추밭에 쓸 때 500g이고 그러면 노지에 있는 오이나 애호박이나 흰가루병을 잡을 때 500을 쓰면 되는데 흰가루병 잡을 때 120g부터 설탕을 쓰면 흰가루병이 잡아집니다. 300g이면 흰가루병이 잘 잡아져요. 300g 넣어서 연면실이 설탕을 해주면 흰가루병이 죽고 그 다음에 잎에 탄수화물이 충전이 되기 때문에 단단해지기 때문에 흰가루가 다시 안 생기고 설탕물의 삼투압이 흰가루병 그 세포 자체 포자를 먹어버려요. 녹여버려요. 완전히 녹여버리면 흰가루병이 없어지겠죠. 세포에 단어부터 녹여버립니다. 그런데 오염이 안 될 수 있다면 이 방법을 쓰는 게 잎을 건강하게 해서 괜찮은데 이게 작물별로 오염이 그 곰팡이가 피가 때가 끼는 데 써서는 안 된다. 이런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맹물 시기는 참 좋은 게 하나, 우리가 비가 오고 난 다음에 노지 고추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으면 시들어가 팩 죽어요. 참깨가 비가 오고 나면 쭉 크고 좋습니다. 덜깨도 크고 좋으나 얼마 있으면 시들어 죽어버려요. 왜? 이파리에서 물방울이 타고 내려서 여기 묻었거나 여기 묻어서 죽는다. 잎에 들어있는 아미노산 단백질이다. 그래서 이 현상은 왜 일어나느냐? 뿌리에 비료를 적게줘서 일어나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맹물을 뿌려서 만들 수도 있고 뿌리에 비료를 적게줘서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병을 의식하면 이식값을 맥시만해서 깔짝깔짝 최대치를 활용했으면 병이 안 옵니다. 균에 병이 단단해가 병이 거의 발생 안 합니다. 그러나 일부 뚫고 들어오는 병들은 일부 해요. 그런데 그 병들도 쉽게 못 뚫고 들어와요. 이시가 높으면 이시가 낮으면 그냥 뚫고 들어와요. 병들이.
뭐 잎에 자기의 방어 면역 물질이 있다는 거예요. 방어 면역 물질. 방어 면역 물질. 그래서 잎 속에서도 우리가 채소 잎을 먹으면 그 잎 속에 탄닌 맛이라는 게 있어요. 털분 맛. 그 털분 맛은 균을 막아내는 자기만의 보호물질이라는 거죠. 그 보호물질이 없는 것들은 또 어떻게 되냐? 우리 비누 있죠. 비닐처럼 여기다 코팅해놨어. 비닐처럼. 그래서 비누처럼 코팅해놓은 게 우리가 뭐가 있냐면 마늘이 양파가 비닐처럼 코팅해놨어요. 여기에서 일액이 떨어져가 요렇게 가도 여기는 병이 안 생겨요. 어디가 여기까지 가버리거든요. 마늘 심고 뽀로로 비로 1일 이내는 뿌리까지 도달했어요. 뿌리까지 가면 요 뿌리가 일액에 의해서 균이 발생해서 여기 썩어 부패를 한다는 거죠. 부패를 할 때 냄새가 난다. 이 냄새를 맡고 고자리파리가 우리가 가을에 심은 쪽파나 마늘이나 양파에 대파에 고자리파리 약을 걷는 사람은 무식이다. 무식한 놈이다 할 수는 없다네. 무식이다. 왜? 요게 내려가서 병을 일으키는데 비료를 더 줘야 되지. 이 식값을 올려가지고 양파나 마늘이나 대파나 쪽파를 심어야 되지. 양파, 마늘, 쪽파, 대파 심다 고자리파리 쓰는 거는 이거는 농약을 아무 무의미한 약을 쓰거든요. 약 효과가 없다. 약 효과가. 고추를 심었는데 천고병이 역병약 약 치는 이거는 이것 또한 무식이다. 약 효과가 없는 걸 쓰는 거죠. 일액을 맺어서 생길 병을 무슨 놈은 농약으로 막는단 말이에요. 안 되죠. 하늘에 비를 갖다가 매일 우산 들고 다니는데 비 안 오나요? 그죠? 그래서 우산 가지고 고추농사를 못 짓기 때문에 우리 하우스 지금 고추농사 짓고 있잖아요. 아예 안에 못 들어오게. 그래서 식물이 병을 하는 거는 요게 물방울이 생기가 지가 죽으려고 만든 게 아니고 사실은 옆에 놈 죽이려고 만든 거예요. 이게 옆에 놈. 이 방법은 근데 옆에 놈을 죽여야 제일 좋아. 지가 잡아먹을 건데 옆에 놈은 못 죽이고 지가 죽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래서 마늘이 올라오면 이파리가 조금 크다 보면 해딱 길이 돼. 왜? 물방울이 오래 안 내려오라고. 고추가 저녁 때 뭐 짜는 거야? 고추 잠자는 거? 봤죠? 네. 고추가 왜 잠을 잔다고 고개를 콕 숙여? 고추가 밤 이렇게 있다가 밤 되면 잠자다가 콕 숙여. 왜 이렇게 해요? 저녁에 일행이 물방울이 여기서 요렇게 타고 지가 죽어요. 일행 물방울을 안 타게 되면 요렇게 행동 요렇게 고개를 콕 숙여. 그럼 이슬 내리기 바깥 툭 떨어지라고. 이 똑똑한 놈이에요. 이 똑똑한 놈이 이게 조금 적당히 굵고 이게 고개를 못 숙여. 뚝 굽어서 이 고개가 안 숙이돼. 이게 때문이 조금 굵으면 이 고추가 고개를 안 숙여진다. 이게 예, 이렇게 꽃밭 고개를 숙이면 이 물방울 요리들이 있던데 이게 빳빳이 들고 이 물방울 타고 요리 내고 그러니까 여기 타원이라서 여기 땅 지대부에 일액이 쌓이면 균병이 생긴 게 역병이니 천고병이니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거는 비료가 부족했습니다. 고추밭에 가보면 쪽병이 비료 잡기 전에 저릴 때는 이렇게 절로 곱합니다. 왜 그러냐? 잠잔다고 고개 숙였는데 그게 물방울을 바깥으로 떨어뜨리는 동작입니다. 진화를 그래 했어요. 그런데 저 어중간한 비료 전하면 몇 가지 빡빡이 들고 있어. 네 가지 빡빡이 들고 있다가 물방울 타고 지가 밀어버려. 지가 죽어. 그렇죠. 그런데 요게 상부에 여기는 껍질이 좀 일액이 안 묻는 껍질을 박혀 있어요. 상부에는. 그래서 고추가 이 마디가
굵고 잎이 달려 있어요. 물방울 와다 떼내는 동작을 하거든요. 마디가 굵으면 물방울 잎 못 가고로. 그렇게나 마디는 그 전에 물방울 내려 죽었거든요. 이 마디가 굵다 소리는 물방울과 영양 이동의 관계거든요. 여기 마디가 굵은 거는 고추는 보면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뭐냐면 여기 고추가 달려 있는데 아래 고추가 좋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있는 잎도 두꺼워. 왜 그러냐? 요 마디가 굵어서 그래요. 그럼 요 잎이 두껍고 좋으니까 여기는 어쩝니까? 그럼 비료가 충분하다 생각하고 비료를 안 주고 상부에서는 나빠져버려요. 상부에서는. 왜? 상부에 가면 마디가 가늘어요. 하부에 여기서는 고추 달리는데 마디가 커졌는데 이 고추가 마디가 여기는 큰데 고추가 달려있어 많이 먹을 때 큰데 여기는 여기서 비료가 가서 여기서 농축이 돼가 이 갈라먹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그럼 밑에 많이 먹게 되죠. 아래놈이 많이 먹게 돼. 아래놈이 두껍다고 비료를 안 주면 늦다. 그래서 아래 고추가 크고 그 다음에 고추는 조금 올라가면 가는 게 연다. 이렇게 가는 게 일고 안에 시들어 버린다. 끝마름이 생긴다. 그건 고추가 끝마름이 생기는 거는 비료 부족에 의한 시들음인데 이거를 칼슘 결핍이라 그래서는 안 된다. 고추에 칼슘 결핍이라는 용어를 쓰는 사람은 무식이다. 왜 무식이냐? 요 위에 건 이상이었거든요. 요 고추만 이상이지 요 위에는 영향이 없어서 꼬부리지도 이런 게 안 생겨요. 여기는 이렇게 고추가 꼬부리지도 이 꼬부리지도 여기는 칼슘 결핍을 한 말이 없어요. 요거 하나 잘못됐다고 해서 칼슘제를 냈다 친다고 해서 치료가 되냐? 그렇지 않다. 네, 그 약쟁이 말 다 믿으면 안 되죠. 약쟁이 말 믿으면 내가 손해가게 돼서. 그래서 비료 부족에 의해서 생기는 병들은 비료를 가지고 보충해줘야 그 질병이나 생리 장애가 안 일어나는데 그걸 현상을 안 막은 거죠. 그래서 고추 노지에 심었을 때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추가 주렁주렁 열어가다가 길고 가늘어질 때는 이미 약간 늦은 거예요. 그래서 흙골에다 비료 줘야 됩니다. 흙골에 비료는 처음에는 100평에 한 포씩 줘야 되는 요소는. 그런데 뿌리가 많이 뻗어가 더 컸을 때는 올바닥 주고 뿌리가 많이 왔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반 포씩 요소 줍니다. 그렇게 하면 충분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맹물 시비를 갖다가 우리가 고추에 했을 때 작물이 했을 때 우리는 좋은 점과 나쁜 점이다. 좋은 점. 그 좋은 점은 뭐고 나쁜 점은 뭐냐? 비가 왔을 때 고추는 잘 컸는데 영양이 부실해서 잎 두께가 얇아진다. 그래서 맹물 시비를 하고 이럴 때는 꼭 연면 시비가 뒤따라가야 된다. 설탕이 혼합된 연면 시비가 꼭 뒤따라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비료 부족으로 해서 키가 자라거나 잎 두께 얇아져서 일액을 맺어서 순간적으로 내가 모르는 사이에 질병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맹물 시비는 좋긴 하나 어떤 후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또 있다는 거죠. 여름에 비가 오는 거랑 동일하다. 그럼 비가 와서 우리는 비 속에서 질소분이 거름이다, 비료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 말짱 꽝입니다. 잎에 있는 게 지금 있는 게 이동인 거지 빗물 받아가지고 우리 밭에 주면 무럭무럭 안 자랍니다. 빗물 받아가 준다고 해서. 그럼 육지에서는 빗물 받아가 저장해가 주는 데가 많이 없는데 제주도에 가면 빗물 저장 탱크들이 많아요. 하우스에서 빗물을 받아가지고 우리 사무실만 이런 큰 탱크를 많이 만들어서 저장합니다. 비가 저장을 해서 자기 가온에 쓰거든요. 그럼 뭐 제주 자체에서 보조를 줘서 이런 공사를 해서 만든다. 다 집집마다 그 건물을 퍼쓴다. 그렇지 않으면 이래 또 웅덩이처럼 만들어가지고 하고. 그런데 물이라는 게 우리가 비에서 공기 중에 질소가 녹아서 물 속에서 질소분으로 가용성 질소로 바뀌려면 번개, 전기 분해가 돼야 되는데 그
그 전기분해 돼가지고 그 질소분이 우리가 거의 없다는 거죠. 전기분해. 벼락을 쳐야 돼요. 그 벼락을 쳐야 되는데 그 벼락 치는 그 전기 스파크 그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비해된 질소분을 우리 농업에 활용할 만큼 비료가 되지 않는다. 그건 꼭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면 시비의 맹물 시비는 어떤 장애 요인도 된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연면 시비나 맹물 시비나 비나 동일한 관점으로 봤을 때 비의 양이 많이 올 때 우리는 최대치가 할 수 있는 게 연면 시비로서는 500g까지 물 한 마리에. 그럼 500g을 쓰는 것 같으면 우리가 이 양은 물 한 마리에 500g이면 약 6kg 이상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한 마리 40g이 1kg, 500g면 10kg, 12kg, 12kg 500. 물 500에는 12kg 500까지 써도 괜찮다. 물 500에는. 물 500에는. 물 500에는 500리터에는 우리가 설탕을 노지 고추가 비가 많이 온다 그랬을 때는 비료도 부족하고 우리가 장애가 심하겠다 급하게 처치할 때는 12.5kg 12kg 500g을 연면 시비 때 써도 괜찮다. 그럼 우리가 보통 보면 얼마를 쓰라 하느냐, 한 5kg 쓰라 그러거든요. 물 500에 5kg. 그게 고추에만 아니요, 다른 것도 영향을 내는데 그 오염되고 그런 관계 때문에 고추가 영양을 많이 먹고 자기 체격보다도 많이 달렸어요. 많이 달리고 저것들은 비가 오거나 이래 장애가 심해요. 두둑은 낮고 뭐 고래 물이 차고 배수가 안 되는 물이 담기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물 500리터에 설탕은 500g부터 5kg까지 써도 괜찮다. 500g 쓸 때는 언제고 5kg 쓸 때는 언제냐? 장애가 있어가 더 못 쓸 때 500g이고 5kg는 최대치 많이 써도 괜찮을 때 5kg다. 물 500에. 그래서 비 오기 전에 이 정도 농도를 높이는 거지. 비가 많이 올 때. 그럼 비가 장맛비에 와가지고 작년에 우리 의성에 있는 회원이 고추밭에 아침에 가니까 고추밭이 안 보여. 모가지까지 물이 차붙으니까. 고추가 모가지만 쏙 내놓고 있어요. 그럼 뭐 고추밭이 물이 들면 거의 대다수 죽겠죠. 그런데 물 빠지고 다시 고추 따라가 고추 따고 있어요. 그 가을까지 따요. 왜? 고추가 비가 오기 전에 장맛비가 오기 전에 미리 잎이 얇아질 걸 알고 고추밭에다가 연면 시비에 올드 그린이나 칼라에 설탕을 본입에다 살포해서 잎을 두껍게 살을 빼는 거죠. 이거나 우리가 벼 모내기 할 때 육모판에다가 설탕을 골드 칼라하고 주는 거나 도통이 돼요. 그럼 벼 육묘판에는 먹고 나면 벼가 아예 물에 사는 작물이기 때문에 그것만 먹어도 힘이 엄청 강해지는데 고추가 그 양을 먹고 물에다 심어놓으면 고추는 죽을 거예요. 고추 모종에다가 육모에다가 벼논에 쓰는 양을 벼 육모에 쓰는 거 60cc에 칼라 60에 설탕 120g을 해서 칼라 이 칼라에 이 한 마리를 요 정도 이어가지고 고추 육모에다가 이걸 주고 고추 모종을 논에다가 모내기처럼 심어 놓으면 이 고추를 금방 죽어버려요. 그런데 이건 금방 죽어버리는데 벼 육모판에다가 칼라 60cc 설탕 120g 해가 줘놓고 그 벼를 심어놓으면 벼는 절대 안 죽어.
그 품종이 물에 사는 거고 밭에 사는 거 두 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추물을 갖다 이거 설탕 더 농도 세게 연면십이 설탕을 500g을 넣어가지고 연면십 해가지고 심으면 한 일주일까지 안부터 시작하면 살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논에 심어서는 안 된다. 고추는 모내기처럼 고추는 심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견디는 힘은 강하게는 할 수 있다. 그 순간적으로 며칠간 그게 그 입속의 탄수화물 힘이다. 예, 그건 아주 좋은 방법이다. 탄수화물 힘은. 그래서 고추가 생육 중에 우리가 심었을 때 고추가 이런 설탕의 효과가 이 많이 좋다. 그리고 골드 그린 칼라와 연면십이 병행하면 품질도 향상되고 좋다. 그리고 남은 거는 이제 연면십에는 주기적으로 하고 농약 관계. 농약은 7 내지 10일 그 플러스 영양을 써도 영양제는 혼용이 됩니다. 그리고 기름 소독 이것도 7 내지 한 10일 정도. 이것도 영양제는 혼용이 된다. 골드그린 칼라 혼용이 된다. 이렇게 연면시비를 기름 소독은 직접 충을 죽이는 효과는 조금 떨어지나 냄새로서 기피 효과는 좋다. 기피 효과.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추비는 이 시값이 1.2에서 1.8 내외를 하면 좋다. 이 시값은. 이렇게 해야만이 병이 잘 안 생긴다. 그래서 고추가 주렁주렁 열었을 때 첫 비료는 구멍을 뚫어가 비료 주지 마라. 고추 노지 고추 구멍 뚫어가 주면 장애가 심하다. 구멍 시비하지 마라. 그래서 첫 추비는 끝골에 한 포 정도가 요소를 해도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부터는 0.5포를 자제해줘라. 이게 고추의 전체 부분. 가을에는 끝고추 익히는 방법도 하면 되고, 끝고추 익히는 방법은 맹물십이 아니고 그 가리 농도와 가리 농도를 더 올려서 쓰면 된다. 방법은 여기다 다 있다는 거죠. 고추 질문 있습니까? 고추. 안주 시비는 양을 얼마나 좋습니까? 관주에 추비에 예. 관주로. 예. 그건 측정기가 없으면 이게 나누기 지금 같은 경우에 이 시값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100평당 1kg를 주면 0.08인데 이것도 두둑 넓이나 양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나요. 두둑 넓이나 물량도 차이가 나요. 그 물 500리터에 한 최대 한 3kg까지는 괜찮은데 그 이상이 되면 그 물을 주고 뒷물을 안 주면 안 되는 거죠. 그 물을 주고 뒷물을 주면 용해돼 갖고 커지는데 비료만 가지고 딱 맞추면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말라 죽는 경우가 있어요. 관주를 했는데 비료를 100평에 5kg 탔는데 그 물만 500리터에 5kg 넣으면 365kg 넣고 뒷물을 안 줬다는 거예요. 그럼 비료 농도가 높아지거든요. 그런데 100평에 1kg가 0.08의 이시로 보면 되는데 뒷물만 충분히 주면 100평에 10kg 줘도 고추가 상하지 않습니다. 100평에 10kg 줘도. 요걸 가져왔는데 우리 네. 꺾어가 안 와가지고 며칠 전에 사진 보내드렸는데
순머지 비료가 부족해서 안 돼. 부족해요. 예, 순머지. 순이 멈춰. 지금이라도 줘야 되겠네. 예, 비료가 부족해서 뭐 순머지. 예, 이제 고추가 다 말랐지. 둘 때. 예. 이거 바삭 말라가지고 저도 가고 올 때 비닐 딱. 올라오니까 말라비요. 아, 이걸 자세히 보면 여기에서 착길 게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이제 순이 뽀족뽀족 돋아나고 있잖아요. 꼽나요. 예, 돋아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위에 상부에서 중간에 여기 고추가 없거든요. 여기 쑥 빠졌거든요. 예, 아니 꽃이 안 피어. 예. 그러면 여기에서 중간에 마디가 쏘목쏘목한 것도 있고 빠지기도 하고 이랬다는 거는 여기에서 마디가 쏘목쏘목해져 가지고 멈춘 게 있다는 거는 비료 과다를 시켜 가지고 못 자랐을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요 잎은 잘다. 그러면 잎이 아랫잎을 보고 크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래. 잎이 요 잎을 보고 크다고 생각하면 여기에서 잎들이 보면 마디에서 일어난 잎들은 순이 작고 고추가 안 달려있다 소리는 비료 과다일 가능성도 일부 있다. 부족일 수가 더 많은데 부족하면 이 마디가 길어지는데 여기 짧았다 늘어졌다 짧았다 이러기 때문에 그늘이 차가 웃자랬을 수도 있다. 나무가 커가지고. 그때 돋보기하고 예, 한 일주일 전에 차가운 했거든. 일주일에. 네. 일주일 전에 차가운 게. 예, 지금 열이 차가지고 떨어질 수도 있고 최근 많이 올라갈 때 45도 가지고. 그렇죠. 꽃은 자꾸 피고 있는데 다 빠지고 있다. 예, 예. 예, 꽃은 피고 있는데 자꾸 낙과가 되고 있다. 수준도 안 되고. 예, 꽃이 작아요. 예, 그 고온열상으로 해서 순이 보면 못 나오고 있다. 고온열상으로. 고온열상이 되는 거는 비료 과다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요. 고온열상이 되는 거는 비료와 과다한 현상이 비슷하게 나타나다. 이 싱싱할 때 봐서 제가 세밀하게 알 건데 이걸 달콤한 안 넣어야 되겠네. 잎이 새카맣게 진하면 비료를 안 주는 것도 괜찮아요. 좀 진해요. 예, 그러면 안 주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지금 잎을 펴볼 때 잎 자루는 길고 잎은 적다. 잎 자루는 길고 잎 자루는 길고 잎은 좀 작다, 새카맣다. 그럼 이 잎은 비료 과다일 가능성이 더 많다. 얘네는 그래서 지금 얘는 온도만 내려가면 착화됩니다. 2.5이 넘어요. 예, 비료 과다일 가능성이 많다. 그럼 이 시가 올라가 있다. 그 30에 예, 5,7이 줬거든요. 100평에 한 포 반. 여기 한 포. 그러면 많지. 많아요. 예. 그래서 요렇게 순이 안 나오는 건 비료 과다다는 거예요. 과다. 근데 이 과다이기 때문에 일부 열이 온도 높은 과다에서는 순이 망가져지고 온도가 약간 낮은 데는 잎이 만들어지면서 그런데 잎의 크기가 작다. 과다 고온열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꽃은 피고 있다. 네. 그럼 차광만 해주면 착과가 많이 달릴 겁니다. 예. 예, 차광해주고 여기 비료 과다는 차광해주고 차광만 지금 했으면 아침 저녁으로 맹물 뿌리고 한 4, 5일 만에 연매 씌워주면 엄청 달릴 겁니다. 비료 과다다. 밑에 이 기계가 1.8이 나오던데. 예, 1.8이 나오면 정상입니다. 예, 뒤로 더 줄락 하다가 1.8이 나오기 때문에 안 줬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명장님 요거 보고 그 갬토를 칠 줄 알아야 됩니다. 바짝 말리가지고 요거 딱 들여다 놓고 그 해석을 해야 돼. 바짝 말려놓고 해야 되지. 그게 그 맹도가 되지. 이파리 신성을 갖다 놓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거 바짝 말려갖고 제가 마를 때까지 기다려봤는데 이미 뭐 처음 가었을 때 반쯤 말란 거 더 말라나지. 더 말리가 봐나 지금 보나 두 개는 동일한 해석이 나와요.
그래서 아예 바짝 말려놓은 거죠. 그래서 바짝 말려놓고 이제 해석을 하는데, 요 꽃은 짧은 마디에서 계속 피고 있다 소리는 이시값이 높다. 계속 꽃이 핀다. 그러나 직사광선의 열하고 비록 이시값하고 합산되는데 누가 더 피해를 많이 주냐? 직사광선. 열이 먼저 많이 준다. 그래서 장애가 일어난다는 거죠. 직사광선. 열이 더 방해된다. 사강을 했으면은 그걸 좀 피할 수도 있었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이제 장애에서는 이제 달리겠죠. 조금 나아졌어요. 며칠 됐죠? 한 일주일 돼. 일주일 되면 달라요.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교육 내용이 제가 뭐 한번 질문할 기회가 주었었고 4년 전에 그 창에 딸기 육류 토경제에 대한 걸 봤는데 예. 두 번을 봐도 이해하기 좀 어려웠고 예. 그래 오늘은 제가 뭐 욕심을 안 내겠습니다. 혹시 현장 컨설팅 그 농가가 아니더라도 할 기회가 있으신지 무슨 작물이 뭐죠? 딸기 토경 육류 육묘. 예예. 아, 딸기. 혹시 뭐 기회가 되면 탄울 교육 내용 중에 한번